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사연들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죠.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거주 중입니다. 평수를 좀 줄여서 하남 망월동의 미사 파라곤 아파트 또는 덕풍동의 더샵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 또 송파구 거여동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 30평형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송파구에 거주 중이신데 하남으로 옮길지 아니면 송파구 내에 다른 아파트를 볼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옵션인데 어디가 제일 좋다고 보세요? 송파구. 자, 나름 아까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허가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송파구 지역, 특히 잠실동이나 일정 잠실동, 대치동, 청담동 여러 4개 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관련된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만, 네. 아파트 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거죠. 다시 묶인 거죠. 또 이제 송파구 얘기가 나왔어요. 자, 송파구냐 아니면 하남시 망월동이냐 하남시 덕풍동이냐 세 가지 아파트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세 가지 아파트를 입지부터 보고 그리고 개별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송파구에서 지금 송파 시그니처 아파트가 마천 거여역 이쪽 일대 그쪽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3호선 연장선이 들어가고 있는 하남시청역 앞쪽에 더샵 하남 에디피스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하남 종합운동장 바로 인근 5호선 미사역을 끼고 미사역 파라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세 아파트의 입지만 봤을 때는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어디 입지가 가장 좀 나을 거라 보이시나요? 그래도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강남 인근이니까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요? 입지적으로 일단은 지금 우리 앵커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을 좀 선택하셨고요. 그게 맞는지를 한번 계속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있는 가장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가장 원거리에 있는 망월동 미사 파라곤 아파트 925세대 현재 지금 30평대라고 했으니까 39평대 아파트가 최근 실거래가가 12억 정도 그리고 현재 매물 호가가 13억 정도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 가장 신축 아파트예요. 지난달에 입주가 진행됐던 아파트고요. 현재 지금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980세대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17평부터 33평까지 있는데 현재 지금 분양권 거래가 된 거는 24평 7억 4천에 현재 거래됐고 33평대 금액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송파 지역 가장 우리 앵커가 선택했던 송파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거여역 인근에 있고요. 지금 1945세대 22년도 3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33평형의 아파트의 금액대가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7천, 호가가 지금 14억 7천 정도의 평균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좀 헷갈리죠? 이 세 아파트를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망월동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 그리고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 그리고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자, 입지 5호선 미사역, 5호선 하남시청역, 그리고 5호선 거여 마천역을 도보로 이동이 다 모든 아파트가 가능하고요.
세대수를 봤을 때는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1945세대로 가장 대단지의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입주 시기를 봤을 때는 덕풍동 더샵 하나 에디피스가 뭐 대부분 새 아파트 모두 신축 아파트지만 가장 준공 연월이 가장 최근에 된 아파트로서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를 손꼽을 수 있겠고요. 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399%, 일반 상업지역 내에 지금 미사역 8억 원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신축이지만 공동주택으로서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247%, 건폐율 19%,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자, 신축 아파트로 3호선 하남 연장선이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자, 275%, 19%,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현재 지금 33평이 13억 7천만 원. 자, 우리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가장 강남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는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이고요. 모두 신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다만 망월동 미사역 8억 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새 어떤 선택지에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좋은 아파트지만은 제외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와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자,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향후 현재 지금 그 거여역과 마천역이 있지만 향후 교통호재로서 위례선과 주변에 택지의 어떤 주변 정비 사업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호재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에 덕풍동 더샵 에디피스 같은 경우에는 24평대의 분양가 거래가 7억 4천 정도 했지만 현재 지금 33평대 입주권의 거래가 매가가 현재 나와 있는 호가가 10억 8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두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갭 차이에 있어서의 어떤 어디가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격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옮기시는 데는 좀 멀리 가지 마시고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교통호재가 있는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다른 세 가지 아파트 물건을 놓고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송파구에 있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혹은 하남에 있는 다른 아파트 두 개를 고민을 하셨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도표로 다양한 요소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세 아파트 모두 비교적 신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미사역 8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상복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는 물건이 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더샵 하남 에디피스 가장 신축 아파트입니다. 거여동의 시그니처 롯데캐슬과 가격을 같은 평수로 놓고 비교했을 때는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조금 더 비싼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앞으로의 호재를 따졌을 때는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자, 다음은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리모델링 공사 중인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아파트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 물건은 리모델링 아파트네요. 이게 앞으로의 전망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리모델링으로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 이주가 되고 현재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다 지금 여기 계셨던 분들은 다 지금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인데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특별법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혜택을 보기에 많은 어떤 일기 신도시 단지들이 어떤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그 최근의 원자재가 상승,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떤 노특법에 대한 어떤 혜택보다는
좀 더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에. 그중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어떤 그 모범이 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어떤 교정 업체 그 단지로서 모범이 되는 어떤 그 단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리티마을 공무원 3단지와 4단지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리모델링의 그 형태냐고 하게 되면 수평 증축이고요. 자, 수평 증축이고요. 수평과 수직 증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원래 그 공무원 3단지나 4단지는 수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수직이 진행이 안 됐고 수평을 택하면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별동 증축을 들어갔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방식입니다. 수평, 수직, 별동 증축. 지금 공무원 3단지와 공무원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평 증축 플러스해서 별동 증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이 바로 정자역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지금 주변에 신기초, 정자중 그리고 한솔고등학교와 같이 겸해져 있는 인근에 있는 어떤 교육적인 환경까지도 굉장히 좀 우수한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 탄천이 있고 또 그 정자역 주변에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편의시설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의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용적률 같은 경우에 178%고요. 건폐율 같은 경우에 15%, 770세대의 3단지 아파트고 뒤쪽에 지금 4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6세대, 총 지금 770세대와 1006세대를 도와서 1776세대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아파트, 두 단지에 있어서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14평에서 한 14.8평 정도의 평균적인 어떤 대지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25평. 평형대를 봤을 때 25평과 지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5평, 27평이 있는데 25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가 1개월 평균 기준이 12억 7천만 원. 27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건 그 거래인지 모르겠지만 11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층인지 아니면 직거래인지 어떤 정확한 어떤 내용까지는 파악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 지금 그 두 아파트 3단지와 4단지의 리모델링 공사는 착공 승인이 2023년 12월 27일 날 떨어졌고요. 포스코에서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자, 1776세대, 두 단지를 합쳐서 1776세대가 2022세대로 탈바꿈을 합니다. 탈바꿈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차이 나는 246세대는 일반 분양을 진행합니다. 일반 분양을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6세대가 일반 분양 246세대. 말씀드린 대로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246세대의 신규 일반 분양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1776세대의 추분에 대한 부담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참 모범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지만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워낙 요즘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금 아파트의 특징을 27평 같은 경우에 별동 신축으로 지금 내가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그 아파트를 받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분담금이 4억대가 납니다. 4억대 초반이고요. 기존의 별동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증축하는 84제곱미터로 84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약 2억대
후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그 진행하는 단지들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추분이 형성된다. 236세대의 일반 분양권이 있지만 대략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그 거주하고 계시는 리모델링 단지 또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리모델링 후에 주택 가격이 과연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높게 형성이 될까 안 될까가 이게 궁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1기 신도시에 지금 신축이 없고요. 입지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우월한 입지에 있고요. 신축의 희소성까지 갖춘다고 하게 되면 충분한 가능성, 미래 가치 향상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매수에 있어서 가격적인 협의 조율 잘 하셔가지고 매수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단지가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분당구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물건을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 안에서는 신축 아파트 물건이 없고 이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자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3년에 동탄 1신도시에 분양받은 25평이고 집값은 5억 원 올랐습니다. 나머지 두 채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요. 2011년에 입주한 탄벌동의 경남 아너스빌 49평, 또 지금 거주하는 이편한 세상 광주역 34평인데 둘 다 안 오르네요. 두 채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탈지 계속 보유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하셨어요. 일단 가격이 오른 동탄 아파트는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나머지 광주에 있는 아파트 두 채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매입했나요? 동탄 아파트를? 2003년도에 매입한 아파트는 지금 한 5억 정도가 올랐고요. 네. 5억 정도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광주에 2011년부터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 두 아파트를 현재 지금 투자한 아파트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두 채를 팔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수서 광주선, 복선전철 얘기도 나오시는 네. 것 같고 광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경기도 광주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개발 내용도 같이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름대로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마지막 어떤 그 희망을 네.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모습 참 그래도 나름 그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좀 저는 이제 미래가치 측면에서만 그리고 좀 객관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상담 내용 중에 머리가 아픈 거는 탄벌동에 있는 49평 아파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위치를 표시한다고 하게 되면 1단지와 2단지가 1차, 2차가 있고요. 지금 1단지 여기 지금 그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고 경기도 광주역과 거리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앞쪽으로 이제 태전역이 들어온다 어떤다는 얘기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 구두상으로만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435세대 1단지 같은 경우에 435세대 그렇죠? 435세대고 2단지 같은 경우에 450세대 435세대를 더한다고 하게 되면 한 835세대에 885세대 두 단지 합쳐서 885세대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본 아파트들 49평이 지금 1단지였고 2단지에 지금 속해 있는 아파트네요. 2단지에 자 2단지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너스빌 2단지 49평 나오네요.
자, 1단지와 2단지, 1단지 아파트의 지금 세대수는 450세대, 1단지 같은 경우는 435세대, 총 885세대의 두 개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자, 2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32평부터 87평까지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소유하고 계신 49평 아파트가 2단지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1개월 최근에 지금 1개월 평균 실거래 가격은 5억 4천이고요. 5억 4천이고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매물 평균 가격 호가는 평균은 6억 6천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한 13년 됐다고 하셨죠? 지금 봤을 때 전체 기간을 봤을 때 매수 당시의 금액대가 한 5억 정도였어요. 5억에서 5억 4천 정도 그 사이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13년도 가격과 현 지금 실거래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이 중간에 금액대가 한 7억대까지 오른 경우 있었지만은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마이너스 17.56%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은 다시 귀소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수서, 광주,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는 수서, 모란, 삼동, 경기, 광주의 그 역사를 진행해서 그 전철 인력이 이어지는데 현재 지금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2단지 49평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아쉽지만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역동 이편한 세상 몇 단지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아파트들 중에 가장 그래도 평당가가 좀 높은 4단지 아파트를 가지고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경기 광주역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4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의 세대수를 모두 합한다고 하게 되면 1,500세대가 조금 못 미치죠. 지금 보시는 대로 그 2016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10년이 안 된 9년차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33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가 평균이 6억 5천, 그리고 매물 평균 가격의 호가가 7억 3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지금 실거래가 평균 가격은 약 한 29% 정도가 지금 하락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의 전반적인 말씀하신 대로 호재, 광주 역세권 도시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로 수서, 광주선, 경기 광주역에 대한 호재가 예정되어 있지만 모두 그 두 호재 모두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동탄에 투자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금액이 올라서 이득을 보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두 아파트 모두 아쉽지만 매도하시고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게 옳은 자산 관리의 방법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두 채를 두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단 경남 아너스빌 49평 같은 경우에는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그 기간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이 이편한 세상 광주역 34평도 두 물건 모두 근처에 교통호재는 있으나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두 물건 모두 매도를 하시고 상급지의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비슷한 고민 혹은 또 다른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128-8504번으로 저희가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열어뒀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네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생각 중인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로얄 동아아파트 23평,
강남구 수서동의 신동아 아파트 14평 중에 어디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더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애청자이신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을 좀 부탁드릴까요? 두 아파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에요. 한강 조망. 지금 두 번째 강남구 수서동의 아파트는 바로 교통 호재, 네. 그리고 직접적인 호재도 있을 수 있고요. 향후 간접적인 호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강 조망, 네. 로망이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와 그리고 하나는 교통 호재와 직접적인 호재가 향후 있을 수 있는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낫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한강 뷰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선호할 수 있다. 그래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한강 어떤 르네상스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물건만 가지고 네. 과연 향후 미래 가치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에 대한 거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잠실대교 넘어가서 강남 쪽에서 잠실대교를 넘어가서 좌측에 구의역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 그 말씀하신 자양 노열동 아파트입니다. 노열동 아파트 23평 아파트를 문의하셨고요. 두 번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내려와서 3호선 수임 분당선 GTX-A가 현재 들어가 있죠. 개통이 됐습니다. 향후 위례 과천선, 위례 신사선이 예정되어 있는 수서역에 붙어 있는 신동 아파트입니다. 이 두 아파트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게 좀 더 향후 미래 가치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셨고요. 자, 그럼 두 아파트를 본 사이트에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23평, 24평, 요얄동아 23평, 신동아 14평이 지금 자료가 띄어졌고요. 자, 본 아파트의 가격선을 봤을 때 위쪽에 붉은 선이 지금 신동아 아파트고요. 파란 선이 한강의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얄동아 아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아파트의 객관적인 개요를 본다고 하면 자, 노얄동아 26년 차, 신동아 아파트 33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세대수는 322세대, 1162세대, 평당 매매 가격은 3,600만 원, 6,400. 전세 가격의 평당 가격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이기 때문에 평당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좀 더 큰 것이 지금 신동아 아파트예요. 그만큼 더 구축이란 얘기죠. 구축이란 얘기고요. 가격 비교를 봤을 때 현재 최근 매매가 실거래가는 노얄동아가 8억 5천,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는 9억 2천이고요. 내려와서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57%, 33% 형성되어 있고 현재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 노얄동아 같은 경우에는 매매 호가가 평균 호가가 9억 3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평이 현재 지금 9억 1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 매물의 평균 형성입니다. 자, 형성이 되어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600m 이내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서역이 있고요. 수서역 SRT 그리고 3호선 수임분당 GTX-A 향후 지금 위례 과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는 수서역과 수서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노얄동아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교통에 있어서 2호선 구의역까지 한 1km 남짓합니다. 교통이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신동아 아파트, 노얄동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 25층, 신동아 15층,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노얄동아가 350%,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는 203%에 17%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도 7.88평, 7.9평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성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들에 있어서의 특징을 봤을 때 지금 로얄 동화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자, 그렇지만 직접적인 호재는 저조하고요. 간접적인 호재도 저조합니다. 신동아 아파트 14평은 강남구라는 어떤 그 강남의 접근성이 있겠고요. 뭐 그 두 아파트 모두 강남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뭐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비슷한 거리겠지만 일단은 신동아 아파트는 강남구라는 어떤 장점 그리고 직접적인 호재가 리모델링 정도는 가능한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통 호재, 간접적인 호재가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한강 조망도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뛰어나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아파트의 향후 갭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는 신동아 쪽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와 전문가님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자, 일단은 조망권이냐 교통호재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징이 뚜렷한 두 아파트 물건이었는데 로얄동화 아파트는 조망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강 뷰를 내가 집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좋지만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호재가 좀 미비하고 교통편도 지하철역에서 1km 남짓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교통호재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호재도 로얄동화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갭 투자를 염두에 두고 비교를 하시는 거라면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신동아 아파트에 한 표를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신 우리 박성규 대표님께서 또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NPL 투자 방법과 정책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되고요. 박성규 대표와 또 최영애 한국황토건축연구소 대표가 함께합니다. 꼭 예약을 미리 해주셔야 하고요.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고하십니다. 서울 송파구 삼환 가락 아파트를 25년간 보유 중인데요. 자금 2억 원이 필요해서 1년 내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재건축 단지로 한 달 전에 사업 승인 완료한 후에 지금은 대림건설과 수의계약 진행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삼환 가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년 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이 진행이 중입니다. 매도 시기 언제가 괜찮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롯데 시그니처 롯데캐슬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거여역이 아니라 여기는 계룡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지금 제가 그 화면을 붉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 붉은 표시가 뭐냐면 규제 지역입니다. 아,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에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재건축에 해당되는 어떤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있어서 일단은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데 거래건들이 쭉 있어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거래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거네요? 네. 제가 일단은 이 아파트의 어떤 말씀하셨던 대로 매도 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재건축 아파트, 특히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사항입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로 현재 묶여있는 지역은 강남, 송파, 그리고 4개 서초,
용산 지역의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사항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지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업상의 이유 또는 질병의 치료 등에 의해서 세대원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자가 25년 이상 보유했고요. 한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 내의 재건축이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우리 시청 미뤄 짐작하기에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이실 거고요. 25년 보유하셨고요. 거주 연도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일단은 5년 이상이 된 케이스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매도를 선택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지금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거론을 했고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가락동 가락사만 아파트 말씀드린 5호선 계룡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48세대 198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약 41년 차 용적률이 178%고 제3종 일반 지역 지구 내에 위치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지 지분은 약 평균적으로 한 18평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지금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겠고요. 평형대를 봤을 때 지금 28평부터 32평, 43평이 있겠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는 43평만을 가지고 거론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43평, 현재 지금 1개월 평균 가격 14억 3천이고요. 매물 호가 평균은 15억대에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자, 최고점 대비해서 최고가 거래가 대비해가지고 현재 한 19% 정도 지금 마이너스 된 금액에 형성되어 실거래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가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 2월 28일 날 사업 시행인가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시공사 관처분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공사 선정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성산 시형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의 그 재건축에 있어서 이 아파트를 어느 시점에 파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합 설립 인가 전후에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 시행 인가 아니면 관처분 이후에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매도하시는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빠 내용을 보시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2억 원이 필요한데 좀 큰 물건, 나름대로의 내가 필요한 자금보다도 좀 더 어떤 금액대가 높은 물건을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1년 이내 매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관처분까지 넘어가기는 1년 이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 인가 떨어져서 관처분 사이에 시공사 선정 전후에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본 아파트는 최대한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가셔서 매도 시점을 가장 늦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4년도 올해보단 버틸 수 가능하시다고 하게 되면 2025년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좀 더 우리 시청자분께서 유리한 입장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의 3원 가락아파트에 관련한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이 지역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물건인데,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상담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 자금 2억 원이 필요해서 1년 내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 말고 관리 처분 이후로 시기를 최대한 그쯤으로 늦춰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상담 진행해 주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매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상담 보시고 또 연락 주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열어뒀으니까 부동산 고민 언제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의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청약이 됐는데요. 분양권을 매도해야 할지 그냥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P인데 입주할 때 가격은 올라갈까요?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P가 돼 있는 분양권에 관련한 상담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 지역의 물건이 제 기억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른 분이 세 번째 보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이 들어왔을 땐 그분하고 제가 장시간 통화한 적이 있었고요. 안타까운 상황이 돼서 일단은 장시간 통화한 적이 있었고, 세 번째로 동일한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고요. 제가 볼 때는 올 12월 달에 입주 예정일인데 그 전까지 계속 들어올 아파트입니다. 상담 문의가. 그렇지만 이번의 상황에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이제까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상담했던 어떤 접근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아파트의 향후 가치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를 지금 표시를 했고요. 표시를 했고, 지금 바로 위쪽에 영동고속도로 양지 IC가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안성시 고산면과 그리고 용인시 원산면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있고요. 자, 제2경부고속도로가 향후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예정되어 있고, 위쪽에 제2 지금 순환도로가 들어가고 바로 인근에 용인국제물류센터 유통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있고요. 자, 키워보겠습니다. 자, 대대리, 용인 IC, 양지 IC 아래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파트 3개 단지,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 중에 2단지 아파트가 세대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일단은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월 지금 3개 단지 아파트가 총 합쳐가지고 1164세대입니다. 여기 지금 청약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마피가 나고 지금 입주는 다가오는데, 이거를 지금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 걱정이다. 이거 팔고 그냥 딴 데로 가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의 지금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좀 보여지고요. 자, 24년도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450세대 말씀드린 대로 2단지의 아파트에 형성된 세대수입니다. 자, 2단지 같은 경우에 33평 단일평수고요. 단일평수고 현재 지금 분양권 실거래가가 4억 4,723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아파트 예전에도 제가 분양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양가를 과연 어느 정도 마피가 났는지, 마이너스 피가 났는지 봅시다.
자, 34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4억 4,450만 원이었습니다. 자, 평당가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340에서 1,350만 원 정도가 본 아파트의 분양 당시의 분양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4억 4,450만 원 정도의 분양가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실거래가 금액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 그렇지만 현재 마이너스된 물건들이 다수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물건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벌써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마이너스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진돼야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현지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현재 시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고금리의 고물가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외 여건이 또 지금 안 좋게 흘러가죠.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게 되면 고물가. 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통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장이 하락 보합장으로 당분간 오래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매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지역은 아직 활성화가 된 지역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고물가 등 여러 주변 대외 여건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당시 2022년도에 34평형 건축비, 공사비가 평당 600만 원대였습니다. 600대 평당. 현재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현재 34평을 건축비를 현재 지금 지으려고 하게 되면 800만 원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금 건축비에 의해서 사업 수지가 안 나오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물건을 쳐다봤을 때 과연 현 시점에서 동일 위치에 동일 평형, 동일 브랜드의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340에서 1,350만 원대의 분양가는 불가능합니다. 고로 본 아파트의 4억 4천대에서 4억 5천대 분양가가 현 시점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 시점에 단면적인 면만 보고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가져가신다고 하면 입주 후에는 일정 시점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있어서는 충분한 어떤 그 안심할 수 있는 가격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른 측면에서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본 동일한 아파트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관련해서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기존의 분양가를 지금은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상담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우림 루미아트 31평형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세 세입자 거주 중이고 올 수리된 아파트 싸게 내놨는데 아직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로 해야 팔릴까요? 하셨습니다. 6억 5천에 전체적으로 올 수리된 거죠. 자, 본 아파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격만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가격대가 지금 실거래가가 31평대가 지금 평균적으로 6억 9,500 그리고 호가가 7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6억 5천에 내놨는데 지금 안 팔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2023년도 거래가를 봤을 때 거의 6억대 후반에 거래했기 때문에 왜 안 팔릴까? 온수리까지 했는데. 자, 과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저층인가? 아니면 뒤에 있는 2단지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매물을 봐야죠. 매물을 봤을 때, 자, 1단지의 매물을 봤을 때 지금 6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6억 5천만 원에 온수리된 아파트가 봤을 때 저층, 1층 아파트인 거예요. 1층 아파트인데 그러면 6억 5천에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고층이라 하더라도 6억 5천에 온수리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2단지로 넘어갔을 때 매물을 보면 지금 6억대 저층 아파트의 금액대가 현재 지금 2단지에도 현재 지금 최근에까지 6억 2천에서 6억 3천대의 아파트가 저층에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있나요? 여기. 여기 있네요. 이 지금 저층 아파트가 2단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수리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층에 대한 가격이 비싸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아파트 2단지에 6억 2천, 6억 3천의 아파트가 매도가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이 아파트의 지금 매도 적정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2단지에 있는 이 지금 저축 물건의 가격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급매가 필요하시다면 2단지 저층 아파트의 가격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상담들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자,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추가로 상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박성규 대표의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NPL 투자 방법과 정책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4번 출구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죠. 박성규 대표와 최영애 대표가 함께합니다. 예약 전화는 02-2128-8504번으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